보험사가 강경하게 나온다며 뭐 별 수 있나요? 띠띠띠띠. 여보세요, 거기 금감원이죠? 안녕하세요, 보험 내부자들의 지작가입니다. 오늘은 알아두시면 좋을 보험 용어의 내용과 약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씩 필요한 내용으로 몇 차례 나눠서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보험 용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앞으로 상담을 받으실 때나 설계사들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입 제안서를 좀 볼 줄 아시면 이 설계사가 제대로 설계를 했는지, 만약 잘못 설계를 했는데 그대로 가입을 하면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먼저 가입 설계서를 보실 때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납입기간, 보장기간, 보험료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보험료가 나와 있으시죠. 보험료 부분에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가 있으신데요. 이 적립보험료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나중에 그 돈을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최소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이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갱신은 갱신이라고 쓰여 있고 안 써 있는 건 비갱신이란 뜻입니다. 갱신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말이며 100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납입 기간에 20년으로 되어 있으면 20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이건 3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갱신은 납입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내면 되며 인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갱신형 보험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갱신형 보험료를 가입하는 걸까요? 갱신형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60세 이전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 60세 이후에는 20년이나 30년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년 갱신이 최근에 나와서 보험료를 설계해봤는데 비갱신형 보험료보다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 직업 급수인데 맞게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보장을 받으실 때 문제가 없고 나중에 변경하실 때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가입 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가입 금액이란 부분은 보장 금액, 즉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고 그 옆이 해당 보험료입니다. 이제 보장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 질병상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병상해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해란 내 몸이 다치는 걸 말합니다. 반대로 질병이란 내 몸이 아픈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변비는 질병일까요? 상해일까요? 네, 변비도 K59라는 질병 코드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럼 무지외반증은 질병일까요? 상해일까요? 무지외반증이 뭐냐면 엄지발가락이 새끼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질병이라고 하네요. 요즘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면 이건 질병 사망일까요? 상해 사망일까요? 정답은 질병 재해 사망입니다. 보장 내용에서 보시면 횟수가 꼭 있습니다. 1회당이라고 써 있으면 할 때마다 보상이 된다는 뜻이고 최초 1회라고 써 있으면 딱 한 번만 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진단비는 1회만 보장이 되고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같은 진단비는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수술비 종류가 다 다른데요. 보통 가입 설계서 뒷부분을 보시면 수술 종류에 대한 설명이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장 내용에 수술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없다면 가입 설계서 후반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두꺼운 약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입하시고 약관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읽어보실 수도 없고 그러실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의성과 선천적 장애. 여기서 보시면 고의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보험은 어떤 보험이든 고의성이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 선천적 질병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간혹 고객님들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 보상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쌍방폭행은 보상이 되지 않지만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보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비보험에서 가장 문의가 많으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의료실비보험은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특히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많이 하시는데요. 치료용으로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면 비급여로 처리되는 치료비용이나 약값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때문에 한의원들을 많이 가시는데 한약값이 비싸다 보니 보험 청구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꼭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에 의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나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는 보험사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건강정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심사 통과되었을 때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기억을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고의성으로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관 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고의성이 없는 고지 위반이 발생이 되었는데 보험사가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서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강제 해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험금 청구할 때 분쟁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정신적인 피해도 발생되기 때문에 고지를 정확하게 해야만 보상을 쉽게 받으실 수 있겠죠. 약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지작가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준비되셨죠? Let's go! 제가 의료실비를 가입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위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하더니 기존의 폐기용 치료력을 고지 안 했다고 위암에 대한 보상은 해주겠지만 고지 위반으로 강제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가입하신 약관 내용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관이 없으면 보험회사에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지 위반 사항을 읽어보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해당이 되신다면 보험회사는 강제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보험사가 강경하게 나온다면 뭐 별 수 있나요? 띠띠띠띠 여보세요, 거기 금감원이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넘어져서 여기저기 골절이 돼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했었는데요. 병원에서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금식을 했는데 병원에서 영양제를 넣어주더라고요. 탈수될까봐. 근데 보험 청구했을 때 영양제가 비급여 부분이라고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놔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놔준 건데 왜 이게 보상이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와, 진짜 억울하셨겠네요. 가끔 이렇게 보험사들이 어이없는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덜 줄까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담당 의사한테 소견서 한 장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에 의한 영양제 투여 내용이 들어간 소견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진료 세부 내역서랑 진단서 다 들어갔을 건데 알아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 게 서류상에 고객님이 금식을 했다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서류만 보고 처리하는 사람들이라 비급여 영양제가 들어가니까 그냥 매뉴얼대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보험 담당자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질문 주세요. 이거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 황 PD님 말씀하세요. 제가 실비를 가입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담당자가 퇴사를 했는지 보험 청구도 제가 하는데 보상 청구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다른 보험 가입한 건 없으세요? 최근에? 네, 있어요. 얼마 전에 지 작가님한테 안보험 가입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황 PD님 실비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지급자 변경 요청하시면 돼요. 제가 제 코드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럼 앞으로 내가 보험 청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진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좋은 설계사 만나면 해드려요. 솔직히 내가 가입해준 보험도 아닌데 막 해주겠어요. 일만 늘어나는데. 근데 난 해줘요. 오, 가입 설계서를 볼 때 납입기간, 보험 만기, 적립보험료 유무, 담보 내용을 꼭 체크해야 한다. 보험은 고의성이나 선천적 질병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은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고지 위반을 하고 가입을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솔직하게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에 대한 어떤 문의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이 지작가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내부자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쭉